네. 이태원 클럽발 감염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게다가 그 학원 강사와 접촉한 학생, 학부모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도 비상이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 반장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11시 브리핑 하신 것 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고 또 지역 감염 우려도 좀 확산되는 추세에서 좀 지치지 않으실까 걱정되는데 괜찮으신지요? 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가 연휴 지나자마자 이태원 일대의 어떤 유흥시설을 이용한 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5월 6일 첫 환자가 발생을 해서 5월 10일 날 29명으로 이제 관련 확진 환자가 정점을 찍었고요. 지금은 이제는 약간 감소가 되고 있는데 어제 또 그 인천에서 2차 전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그 유흥업소 이태원에 있는 곳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연락이 다 닿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 출입 명부 작성이 조금 부정확한 분들이 상당수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지금 연락을 취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중대본에서 밝힌 거 보면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서울 이태원 일대 방문하신 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 유흥업소, 클럽, 뭐 술집 이런 곳을 방문하신 분들은 다 받아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곳 아니고 그냥 일반 식당이라든가 근처를 방문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뭐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하지만 네. 유흥업소 등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신 분들은 정상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꼭 유흥업소가 아닌다 하더라도 혹시 감염에 노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검사를?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제 신원 노출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코로나19 검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신원 노출 안 되는지 좀 밝혀주세요. 네,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 여튼 내가 4월 24일부터 5월 6일에 걸쳐서 이태원 일대를 여튼 방문한 적이 있다라는 그 정보 하나만으로도 검사는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검사 결과에 대한 안내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검사에 따라서 확진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뭐 성별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나머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본인이 원하시면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검사를 받아달라는 홍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중대본에서는 이번 주 내에 좀 이태원 방문자들 다 찾아서 진단검사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적발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출입 명부를 일단 근거를 하는데요. 네. 출입 명부가 일단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이태원 유흥업소 등에 방문한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 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락처를 또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업소의 어떤 CCTV 자료 확인 등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추가적인 연락처를 확보를 하고 또한 뭐 이미 언론에도 조금 알려진 바와 같이 이태원 일대의 어떤 기지국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나중에는 적발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네네. 처벌도 가능합니까? 단순하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었다고 해서 처벌은 아직까지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서는 좀 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진단검사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진단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벌금 200만 원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처벌이 무서워서 검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좀 자발적으로 검사를 빨리 받으셔서 본인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네. 나의 가족이나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보호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받으시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별, 직업 등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노출돼서 이게 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네네. 좀 알려주시죠, 말씀을. 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익명검사를 일단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역학조사와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아주 제한적으로 여튼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만, 이후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꼭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야만 이제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이라는 직장이라는 것을 역학조사 동선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도록 이미 이제 지자체에 협조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첫 번째 확진자가 어떤 유흥업소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유흥업소 명을 알리지만은 그 유흥업소에서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흥업소에 대한 부분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확진자가 찾아간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만 네. 이후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좀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대본에서 11시, 2시 두 차례에 걸쳐서 브리핑을 계속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네. 발표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과한 정보가 나간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네. 나가서 혼란을 주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언론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감염병 예방과 방역 조치에서 언론의 협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언론협회 쪽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감염병 보도 준칙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네. 이 감염병 보도 준칙에 따르면 무슨 대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러한 좀 가장된 표현은 좀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감염인과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존중 이를 통해서 차별이나 낙인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것을 이 보도 준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준칙에 따라서 보도를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조금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지난 5월 12일 날 한국기자협회장께서 이러한 어떤 보도 준칙에 따라서 보도를 해 줄 것을 좀 호소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의심자들이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방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참여 부분들을 좀 방해하는 또한 꺼려하게끔 만드는 그런 보도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태원 유흥업소를 방문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가 네. 동선이라든가 직업 등을 속이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이 때문에 학생, 학부모까지 감염이 됐습니다. 네. 이 거짓 진술 때문에 지연된 이 날짜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접촉된 사람들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역학조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정보, 물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자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저희들이 다 모든 것을 다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에 여러 가지 어떤 보조적인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CCTV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보통신 이러한 기술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진술자의 정확한 진술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벌칙이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실상 어제의 사례와 관련되어서는 좀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동선이라든가 신원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본인이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접촉자가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자가 그 정보를 충분하게 알고 미리 사전에 조기에 이제 격리 조치를 저희들이 자가 격리 조치를 하고 또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게 뭐 이틀 사흘에만 지연된다 하더라도 다른 접촉자가 다시 감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지역사회 확산에 빌미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방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 또 개인적인 과외를 했는데 상당수의 감염자, 2차 감염자가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침방울이 튈 것이고 비말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 학원 수업 등에 대해서 어떤 행정 조치가 필요하진 않은 상황인지요? 저희가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학원에 대한 운영 자제 명령이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학원 등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행정명령을 다시 이제 거두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는 이 거리두기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안내할 때도 최소한의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마스크를 쓰도록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러한 어떤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잘 지켜졌더라면 저희들이 감염의 어떤 전파 위험성은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도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학교의 교직원이라든가 아니 원어민 강사라든가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태원 방문도 확인이 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교사라든가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추가로 좀 늦춰진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개학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개학 부분은 일단 교육당국에서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만 물론 저희 이제 방역당국하고 교육당국이 같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개교 시기를 계속해서 이제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의 어떤 사항들이 최소한 한 이번 주말까지는 한번 내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개학을 등교 계약이죠. 등교 계약을 연장을 할지 아니면 뭐 그대로 갈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5237님께서 계약 연기한 거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계약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쩔 뻔했나요? 계약은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라는 의견도 지금 주셨는데요. 그 인천발 그 이태원 그 유흥업소 다녀간 학원 강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접촉한 확진자가 교회를 또 주말에 찾았다고 해서 2차,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학생 2명이 각각 이제 교회를 2군데에 이용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당시에 교회를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결과를 좀 보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교회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져서 2차 집단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이 감염의 역학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찾아내곤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항상 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특히 이 30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연장자들의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전파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코로나19의 특성이 좀 관리하기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여튼 대구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도 좀 있고 해서 지역사회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대구에서의 경험은 신속하게 대규모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경험들을 이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어떤 감염의 확산 이런 부분들을 빨리 검사를 하고 조기에 차단을 시키는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역 관계자들의 참 노력 덕분에 그나마 좀 안정적이어서 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금 우리가 전환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상을 좀 회복하는 지금 상황으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네, 아직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예. 당장 고강도 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조금 좀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하면서 위험도 평가를 계속 주기적으로 좀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고위험 시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그다음에 정신병원과 같이 특정 시설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치명률이 높아지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 모니터링 그리고 검사 확대 등의 조치들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조금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조치들이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조금 국민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좀 사항들을 이제 보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관련 위원회의 어떤 논의 그리고 중대본에서의 어떤 충분한 논의 또 지자체와의 어떤 논의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았을 때는 우리가 이런 추정치를 제시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 그리고 확진자들 가운데서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한 5% 미만이면은 그나마 좀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십니까? 네, 아직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봅니다. 저희가 한 4가지 지표를 제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2가지 부분 신규 확진자 수,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비율, 거기에다가 이제 집단 발생 사항, 그다음에 방역망 내 관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항들을 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공적 마스크 가격 인하를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중대본에서는 마스크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예전에 오부제 실시해서 여튼 2매씩 이제 발행했던 구매를 할 수 있던 것이 이제 3매까지 이제 구매도 가능했고 또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도 하는 등의 여러 마스크와 관련되어서는 상당 부분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문제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확산 사항에 따라서 마스크의 어떤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식약처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수급상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최대한 국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날이 추울 때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기온도 20도 이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마스크 착용 구하기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덥다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더운 날씨에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 게 괜찮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또 사실 이제 특히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사실 마스크 착용하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KF94 특히 KF94와 같이 상당 이런 경우는 마스크 착용해서 한
한 몇십 분만 있더라도 상당히 좀 힘든, 특히 더운 날씨에는 힘든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뭐 KF80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수술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고도 부르고요. 면 마스크도 사실상 올바르게 착용하면 충분한 어떤 그 감염병으로 이제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스크가 비말 감염을 좀 차단하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또한 비말이 이제 표면에 묻어서 손으로 그 표면을 이제 접촉을 한 경우에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 씻기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된 환기 이런 부분들도 특히 여름철에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그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뭐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건 다 방역 관계자분들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